네, 안녕하세요. 유학성 황상입니다. 4월 11일 국내장 마감하고 검색 종목에 대해서 필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어땠나요? 지금 일단 지수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코스닥 지수는 0.07% 상승, 거의 뭐 포합이네요. 근데 종목을 보니까 200종목 상승에 600종목 하락, 거의 뭐 하락이 우위를 점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4% 하락 마감되었고, 상승 500종목, 하락 980종목. 오늘도 많이 힘든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 회사에 뭐 연차 쓸 일이 있어서 연차를 내고 주식장을 좀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은 참 뭐 단타 수급 관점에서도 수급이 잘 안 돌 정도로 많이 어려운 장이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오늘 상승 하락 종목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 우선 여기 이재명 관련주가 가장 좀 눈에 띄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총선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이 목표했던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했는데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관련주, 그리고 조국 관련주, 그리고 한동훈 관련주는 어떻게 보면 총선 패배에 의한 하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국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는 이제 재료 소멸의 느낌. 그리고 한 가지 좀 악재가 껴있다고 하면 그 금투세에 대한 의견이, 야당 쪽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그게 지금 시장에 좀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좀 있고요. 일단 상승 종목을 좀 간단하게 보면 이거는 지금 핀업 스탁이라고, 이렇게 핀업 스탁에서 지금 테마록으로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핀업 스탁 사이트가 참 잘 돼 있어가지고 많이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AI 인공지능, 동일공허벨트, 샌드랩, 토마토 시스템, DRB 동일, 클라우드웍스, 뭐 링크JS 이런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가장 상승률이 좋았다라고 지금 핀업스탁에서 테마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반도체 장비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뭐 개별 종목들이 각각의 이슈로 인해서 꽤 상승한 종목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구리, 지금 구리가 지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리 관련해가지고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는데, 아마 바이오스마트는 구리 때문에 간 건 아닌 것 같은데 대양제지 관련이네요. 그렇고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장 초반에는 무역전쟁 관련해가지고, 무역전쟁 말고 그 해운주 그 뉴스가 있었죠. 뉴스 때문에, 그 뉴스가 어떤 거였냐면 이제 유가, 일단은 전쟁 기대감이었던 것 같은데, 전쟁 우려로 인한 거, 그리고 뉴스가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호르무즈 해역 공세 경보를 했다. 그래서 이란에서 이런 경고가 있었다 해가지고 장 초반에는 또 해운주들이 좀 시세가 났었었고요. 그리고 뭐 장 이후에는 좀 다 그 증가폭이 감소를 해가지고 여기도 좀 잘 안 보이는데 그랬었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테마 그 종목 군별로 해서 어느 상승이 나온 종목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락 종목이 우세했다. 그래서 장이 많이 어려웠다로 보여지고요. 일단 차트 관점을 보면 일단은
오늘자 저가가 지금 847포인트까지 찍혔다가 일단은 다행히 그 색깔론을 양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850선까지는 내려와서 지금 찍고 반등한 개념이라서 이거를 뭐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신호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840선, 840선을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봉이 지금 보면 이봉이 지금 11월 6일자 종가가 7.3% 마감된 봉이거든요. 그 봉의 지금 상단부가 약 한 839포인트입니다. 840이죠 거의. 840. 그래서 지금 제가 840을 말씀드린 거고, 840까지도 더 빠졌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좀 이렇게 다시 상승의 추세를 가주길 좀 바라보고요. 이렇게 추세 지금 꼬리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840까지도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오는 움직임이 좀 보여진다고 하면 그때 조금 투자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수가 지금 뭐 저쪽 중동 쪽의 전쟁, 그리고 환율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장도 지금 뭐 하락 추세를 좀 가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 의해서 지금 코스닥도 지금 힘이 없다. 단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총선에 대한 뭔가 불확실성은 끝났으니까, 이 총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떨쳐내고 좀 상승 반전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빠지면 지금 보시면 지수가 고점 대비해가지고, 고점이 여기라고 치면 약간 7% 8% 정도 지금 빠졌었거든요. 지수가 약 8% 가까이 빠진다 그러면 단기 종목들은 거의 뭐 20% 이상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빠져가지고 거의 이제 반등 자리에 거의 다 온 것 같다고 보여지고는 있거든요. 뭐 조금 더 빠질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럼 종목들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보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근데 지수보다 강했던 종목들을 보다가 실제 여기서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 되면 그 강했던 종목들은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수를 역행하지 않고 지수를 한번 따라가 보는 매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공부 차원에서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낙폭과대입니다. 낙폭과대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수란다,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수의 하락에 의해서 원래 이만큼까지만 눌렸어야 되는데 지수 하락 때문에 더 눌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눌렸다, 낙폭이 너무 심하게 눌렸다 라고 보여지는 게 낙폭과대라고 제가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낙폭과대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냐, 일단 이것도 그 주식 단태님께 좀 배웠던 거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낙폭과대 화살표고요. 지금 낙폭과대 화살표가 밑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찍혀 있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악재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낙폭이 과대로 나온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꼬리가 됐든 아니 몸통이 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 반등을 만들어내더라, 이런 거를 지금 낙폭과대 매매로 잡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도 보면 낙폭과대 화살표가 뜨고, 그 다음날 보면 약간 고점은 한 27% 가까이, 그리고 단기로 보면 몸통으로까지 보더라도 한 30% 가까이, 이런 낙폭과대 종목에 대해서 단기 반등,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져서 수급이 조금 몰리는 이런 종목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검색기를 제가 일단은 좀 만들어 봤고,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검색기를 하도 많이 만들어서
뭐 엄청 많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낙폭과대 검색기고요. 잠깐 아마 수식이 보였던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이죠. 지금 SG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한번 소개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반등으로 한번 분할 매수도 가능할 부분이다 라고 소개드렸었고, 근데 얘가 유중을 했더라고요. 유중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400억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 결정. 네, 그래서 유중에 의해서 지금 낙폭 과대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안 그래도 지수도 안 좋은데 유중까지 해버려가지고 낙폭이 크게 심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추세는 지금 보면 상단 추세인 거잖아요. 상승 추세. 근데 낙폭 과대가 나오면서 그 상승 추세의 하단부까지 지금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단기적 반등이나 아니면 실제 이 갭을 메우러 갈 수도 있거든요. 이 갭. 물론 유중 뭐 배당락이나 권리락을 좀 참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지금 투자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이 있고 이렇게 낙폭과대를 본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찾아보고 한번 향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수가 빠졌을 때 지수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종목들이 낙폭이 가대가 나왔을 때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낙폭과대도 뭐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추세를 그리고 가다가 낙폭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상승 추세인 건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가던 종목이 갑자기 낙폭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종목들은 좀 점수를 주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횡보가 나오다가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전 지지가 있다고 하면 이전 지지에까지 떨어지는 이런 자리가 낙폭과대의 타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행복 박스가 나오다가 여기를 낙폭을 나온다, 이런 종목들보다는 상승의 형태를 만들고 있다가 낙폭이 나오더라, 이거는 실제 눌림목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이런 추세 눌림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이제 낙폭과대에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손익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 자리로 좀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낙폭과대 검색기가 여러 개 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낙폭과대인데 중심봉이 있는 상태에서 낙폭과대가 나온 애들을 지금 제가 검색기를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유일에너테크 이런 종목들도 보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횡보나 상승으로 일단은 추세 전환을 지금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 가지고 얘는 뭐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떨어져서 여기 112일선까지 떨어져서 여기서 지지를 간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면 향후에 혹시나 이제 지수 반등 때 반등을 같이 노려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일에너테크 같은 차트는 낙폭과대로도 괜찮은 자리로 좀 판단되어 보시네요. 지금 보니까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 계단 지표, 그리고 호랑이 발톱 지표, 그리고 급등의 문까지도 지금 열렸다가 지금 낙폭이 나온 거거든요. 얘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보면 거의 20% 가까이 지금 낙폭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낙폭과대로도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 힘이 들어왔던 지금 봉의 꼬리라니까 지금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전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이봉 있죠. 이봉의 꼬리도 한번 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한번 지수 반등을 예상하고 모아가 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일에너테크 괜찮네요. 성호전자는 그래도 일단은 추세 자체는 그렇게 나쁜 추세는 아닙니다. 일단은 횡보 또는 이제 우상의 추세를 좀 볼 수 있는 차트고, 같은 이런 추세를 돌파해주는 여기 매집 언덕이 좀 나왔고, 그 매직 언덕을 일단 돌파를 하고 지금 낙폭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꼬리로
꼬리까지 치면 거의 30% 가까이 지금 낙폭이 나왔는데,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좀 크게 보는 게 맞겠네요. 얘는 뭐 거의 이런 박스죠. 큰 박스거든요. 네. 큰 박스 상단에서 맞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혹시 빠진다고 하면 정말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네, 받아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거래량 측면에서는 여기에다가 지금 본전을 주고 지금 빠지는 거라서 향후에는 다시 도전하고 돌파까지도 한번 예상은 돼 보이긴 하네요. 뭐 그게 나쁜 차트는 아니겠네요. 네. 근데 지금 당장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다음 선익 시스템. 선익 시스템도 지금 차트가 얘도 이렇게 우상향 추세긴 하죠. 근데 추세의 상단에 맞고 지금 떨어진 상태라서 얘는 이렇게나 아니면 진짜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당장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고요. HB 솔루션. HB 솔루션은 여기서도 낙폭과대가 한번 나왔었네요. 실제 낙폭과대가 나왔었고, HB 솔루션 이때 악재가 어떤 악재가 있었을까요? 좀 큰 악재 뉴스를 띄워놓은 건 없는 것 같은데. HB 솔루션. 아무튼 일단 요건 시간상 넘어갈게요. 이렇게 낙폭과대가 나오고, 근데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온 상태에서 이후에 이렇게 반등 나왔죠. 이런 낙폭과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추세도 아마 깼던 부분이라서 얘는 시간을 좀 많이 끌고 나서 상승이 나온 종목이네요. 근데 이거 개미 움직임이 아니거든요. 이거 매집의 의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세력이 좀 붙어 있는 모양새입니다. 얘가 신고가네요. 신고가 내고 낙폭으로 뺐다가 다시 지금 만들고 있네요. 얘도 뭐 나쁘지 않는 흐름입니다. 이 추세 유지하고 있고, 뭐 이렇게 또 예상은 해볼 수 있겠네요. 유프렉스. 유프렉스는 낙폭과대가 지금은 낙폭과대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얘는 그냥 지지 받는지 한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유프렉스도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네요. 신고가를 내고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근데 신고가 내면서 거래량을 많이 태워가지고 기업들이 좀 많이 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뺐다 가는 게 더 좋은 그림인 것 같고요. 데이터 솔루션.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데이터 솔루션이 가장 좀 이상적인 낙폭과대의 흐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데이터 솔루션을 간단하게 좀 차트 풀이를 해보면, 여기서 상승이 나왔죠. 상승 나오고, 여기서 물량 하나 잡아주는 캔들 하나 잡아주고, 그러면 지금 이런 박스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박스로 보여지고, 실제 얘가 매집을 한번 했고요. 여기서 매집을 하고, 그 매집한 라인을 상한가 같은데, 상한가 봉을 통해서 돌파를 시켜놓고 갭 띄우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 라인까지 지금 물량을 소화를 시킨 겁니다. 물량을 소화시켜 놓고 고점 대비해서 약 한 20% 가까이 지금 낙폭을 만들어 놨거든요. 낙폭을 만들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낙폭 이후 반등을 좀 주고 있는
A이고, 근데 이게 뭐 페이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갭을 메꾸고 다시 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여기 고점에서 상따라든지 아니면 여기 돌파를 보고 들어간 개미들은 지금 약 마이너스 20% 가까이 지금 물려 있는 거거든요. 얘가 어떻게 보면 낙폭과대 관점에서는 가장 이성적인 차트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져 보이고요.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분할 매수 접근하면 손익비가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습니다. 매집이 어느 정도 돼 있어가지고 목표가는 여기나 여기까지도 가능한 차트로 좀 보여지거든요. 네, 데이터 솔루션이 지금 낙폭과대 예시 종목으로 참 좋네요. 그리고 아이톡시는 뭐 거리 정리 풀리고 나서 움직임이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이때도 보면 낙폭과대 뜨고 바로 좀 알아 올렸었네요. 네. 이때 낙폭과대 화살표 떴을 때 매수했다고 하면 그 다음날 보니까 21%까지 고가가 나오네요. 네. 그렇고 한인사료, 지금 사료주들이 지금 차트를 만들고는 있는데 여기 앞전에 시세가 너무 컸었어가지고 정말 이 사료주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얘도 여기 지금 매집이고 여기 매집이고 이것도 지금 매집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다가 실제 여기 매집 라인을 좀 다 넘어가야지 좋게 볼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정말 더 가는구나 이렇게 볼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앞에 시세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얘는 한인사료는 에이펙트도 오늘 어떻게 보면 낙폭과대 개념으로 좀 봤었어도 좋았었겠네요. 이런 시세였고 이런 추세였고, 어제자 기준으로 낙폭과대가 좀 나왔다, 그리고 오늘 말아 올렸다,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에이펙트도 내일 움직임을 보고 실제 내일이나 아니면 이제 지수 회복의 움직임을 보고 다시 여기 매크로 갈 수 있는, 그러면 약 한 30% 가까이 추세대로만 움직인다면 약 한 30%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겠네요. 그렇고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얘는 정말 큰 그림으로 보면, 정말 월봉으로도 보면 이렇게 빠지던 게 상승 추세 바뀌고 여기서 다시 매집했거든요. 다시 매집했고, 매집하고 나서 여기서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 전고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얘도 낙폭과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져가지고 개미들이 많이 있을 거라서 개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마 기간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실제 여기 상한가 시가까지도 한번 눌렸다가 갈 수는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얘도 거기까지 눌린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낙폭과대인 거죠. 얘도 데이터 솔루션만큼이나 RS 오토메이션도 괜찮은 추세로 좀 판단되어 보입니다. 대동기업도 얘도 이제 매집은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어서 조금 불안한 매집이네요. 빼면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차트는 진짜 여기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네이처셀도 이때도 낙폭이 심하게 나왔었네요. 낙폭이 나오고 반등을 줬었고,
첫 셀은 이렇게 지금 박스로 보여지는데 여기 종가가 이 박스 상단을 못 뚫었죠. 여기서 박스가 더 올라갔고 이만큼. 근데 박스의 상단을 치고 지금 거의 중간 라인까지 지금 빠진 상태에서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근데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매집이라서 얘를 조금 더 매집을 좀 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차트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번째 매집이거든요. 여기가 첫 번째 매집이라서 얘는 매집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고 또 뺐다가 뭐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올리면 이게 더 좋은 그림일 것 같습니다. 유일 로보티스 뭐 제가 추세도 딱 그려놨는데 유일 로보티스도 나포가대로 보기 참 좋은 차트죠. 이런 큰 박스인 것 같습니다. 큰 박스인데 여기 신고가에다가 지금 다 본전을 주고 빠집니다. 이거 심상치 않은 보행이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테크도 물론 여기나 여기 라인까지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추세상 낙폭과대의 자리로 볼 수 있고 이런 추세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예상은 좀 해보고요. 율로프티스도 낙폭과대 자리로도 꽤 괜찮은 자리다 로 보여집니다. HLB 글로벌 HLB는 지금 HLB 제약이 어떻게 됐죠? HLB 제약도 신고를 내고 낙폭을 좀 많이 줬다. HLB는 실제 HLB 그룹 쪽 움직일 때 뭐 같이 봐야 돼가지고 HLB 세명가도 신고를 내고 얘도 낙폭 나왔네요. HLB 그룹 쪽들이 지금 대부분 낙폭이 나오긴 했네요. 근데 신고가를 내고 나오는 낙폭이라서 얘네들은 좀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횡보하는 움직임이나 진짜 어디 라인을 지지해 놓을 줄 움직임 이런 것도 좀 봐야지 판단이 좀 살 것 같습니다. 프리엠스도 여기 낙폭이 쭉쭉 나오다가 어떻게 보면 근데 좀 얘는 좀 더 빠지고 나서 반등을 주긴 했는데 이런 반등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등 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올리다가 확 빼버린 낙폭이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건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정말 우량주들이 힘있게 꾸준히 올라가는 거하고 얘는 지금 시총 800원짜리가 이렇게 쩌쩌쩌쩌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언젠가 한번 이렇게 쏟아낼 흐름이라서 이런 흐름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에코프로 H 그림 그려져 있네요. 얘도 뭐 괜찮은 자리인 거는 봐서 아시겠죠? 딱 이제 이런 그림. 얘도 지금 단기 낙폭이 한 30% 가까이 나왔어. 이런 우상향 추세를 지금 그리고 약간 메가폰 형태로 지금 우상향이 중이네요. 세게 간다면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H. 그러면 아까 종목 중에서 유일에너테크도 괜찮은 낙폭과대이고 데이터 솔루션 괜찮게 보이고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낙폭과대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에코프로 H 이 정도가 지금 낙폭과대로 좀 괜찮아 보이는 차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 종목들 제가 지금 당장 뭐 매수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공부를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뭐 저도 공부해보고 실제 이런 요
검색기 한번 봐볼까요? 낙폭과대 정심선 지수가 낙폭이 나왔던 데가 2월 1일날 그리고 2월 2일날 다시 반등 떴네요. 2월 1일쯤에 낙폭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볼까요? (1개월) 기준으로 2월 1일날 이런 데가 낙폭으로 지금 검색이 됐던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호랑이 발톱 뜨고 계단지 변하고 그때 문 열렸는데 낙폭이 나왔어요. 단기 반등 좋고요. 2월 1일날 이때겠네요. 네. 얘도 호랑이 발톱 뜨고 실제 추세를 상승 추세로 바꾸는 상태에서 낙폭이 나왔어요. 반등이 막 붙은 거고요. 유니캐스트도 2월 1일날 얘는 조금 애매했을 것 같고, 와 얘가 정말 좀 제대로네요. 2월 1일날 이때 검색된 건데 조금 더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얘는 그대로 그냥 패턴이 그냥 그대로 복사돼서 나왔네요. 이대로 복사되어서 나왔네요. 산돌도 비슷한 위치. 미스터블루도 조금 더 빼긴 했네요. 얘 같은 경우에 좀 더 빼고 진짜 반등할 만한 지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준 거고. 근데 지금 뭐 제가 좋은 거 봤는데 실패한 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2월 1일이면 이쯤일 건데 잡았을까요 이때? 얘 지금 호랑이 발톱이랑 뜨긴 했는데 추세가 워낙 하방 추세여가지고 네 좀 그랬을 것 같고. SNU는 좀 아쉬운 그림이긴 하겠네요. SNU 같은 경우에는 네, 낙폭과대로 봤을 것 같거든요. 테크노직스도 하방 추세가 워낙 강했어가지고 이거 좀 안 봤을 것 같긴 한데. TPC가 2월 1일날 TPC 같은 경우에는 횡보의 지금 매집의 형태라서 거의 뭐 박스 대응 해봤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뭐 박스 대응 여기 이런 자리 매수 타점 잡았을 것 같긴 한데 그렇고 2월 1일 얘는 뭐 꼬리로는 뭐 수익이 나왔었겠네요. 이 같은 경우에도 워낙 하방이 센 종목이었어 가지고 좀 안 봤을 것 같고. 2월 1일 깨끗한 나라 차트 보면 얘도 지금 낙폭과대로 충분히 볼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보고 2월 1일날 이때인데 낙폭과대 매수 가능한 자리긴 합니다. 근데 이런 애들 좀 조심히 하셔야 될 게 이렇게 한 3번 정도 추세 상단을 맞고 떨어지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격형 패턴으로 판단하고 뺐다 가는 게 정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패턴 한번 쭉 눈에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탑스가 실패인가요? 2월 1일이면 이때인데 충분히 얘는 수익 나왔겠죠? 그쵸? 얘는 수익이네요. 좀 시간 투자를 했다고 하면. 네, 지금 일단 낙폭과대 검색기 제가 한번 일단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꽤 괜찮았던 낙폭과대로 충분히 받아볼 만한 차트들도 나왔었고 또 아닌 차트들도 나왔었으니까 한번 다들 제 영상 보시면서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반등이 840까지 빠졌다가 제발 나와주길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며칠간은 제가 종목에 대해서 크게 강조해서 소개드리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고 그렇게 안 드렸고
이제 영상을 안 올렸던 날도 있고 지수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없어졌으니까 다시 이제 좀 반등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했으면 좋겠다 내 의견이고, 그럼 이 반등할 때 어떤 종목들을 잡아서 이 계좌를 좀 풍족하게 만들 거냐, 그 관점에서 한번 소개를 드린 거니까 한번 다들 공부 한번 해보시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댓글을 통해 가지고 좀 소통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확실하게 일정은 안 나왔는데 제가 일단은 피납스탁에 멘토 데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일정은 4월 21일 날 그 무료 라이브 강의를 시작하면서 멘토 활동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멘토 활동 뭐 잘할 수 있을지는 좀 저도 기대 반 걱정 반인데, 제가 좀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볼 테니까 좀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 보시는 분들 일단은 뭐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